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만점으로 이끌어줄 김지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2025 수능 어떠셨나요? 다소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쌤,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수능 영어 지문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지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구문 독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에 보면 선생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물과 많이 다른가요? 선생님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를 졸업했고요. 심화 전공을 했습니다. 심화 전공은 뭐냐면 영어 영문학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수능 영어 만점, 그리고 아나운서 과정 수료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가장 첫 번째 문제는 24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목을 찾는 문제예요. 자, 잠깐 필기합시다. 여러분, 제목은요. 글의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근데 그 중요한 파트를 여러분이 맞춰보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글에서 가장 중요한 글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수능 영어에서 결국에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 유형 두 가지는 크게 첫 번째, 주제를 찾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추론 능력을 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주제를 찾는 문제랑 추론을 찾는 문제는 사실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요. 대부분의 수능 문제는 주제를 찾는 문제가 80% 정도 나오고 나머지 20% 정도는 여러분한테 직접 추론을 해봐라 라는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 추론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바로 이따가 같이 볼 순서를 맞히는 문제, 그리고 문장에 그 흐름 넣는 문제 아세요? 그거 기억나세요? 문장을 삽입하는 거. 우리 그거 삽입 문제라고 하죠. 요렇게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고 나머지 뭐 빈칸 넣기, 제목 찾기, 목적 고르기 등등은 여러분이 주제를 찾아야만 글을 정확하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제목 같은 유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번 유형에 해당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주제를 찾고 나서 반드시 제목이라는 그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비유적인 표현을 상당히 주의해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유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제도 찾고 키워드도 찾아서 주제를 알겠는데 그 주제가 비유적으로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다시 썼다는 얘기예요. 패러프레이즈된 선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를 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패러프레이즈 됐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집중하시고 제일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모든 글의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집중해서 읽으셔야 된다. 쌤은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보여줄게요. The selfie resonates not because it is new 까지 하고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부터 멘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resonate라는 동사의 뜻을 잘 모르는데 여기에 갑자기 나와버렸네. 다행인 거는 밑에 이제 해석이 있죠. 근데 공명하다라는 걸 읽었는데도 그 뜻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공명하다란 말을 잘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명자가 이제 울린다는 뜻의 한자라는 걸 조금 알았다면 resonate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유명하다, famous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셀피는 익숙하죠? 여러분 찍는 셀카 말하는 거예요. 셀피가 famous, 유명합니다.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유명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이유가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이유가 훨씬 중요하죠. 그거를 쓰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구조가 but 이후에 더 중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not A but B를 쓴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selfie는 새로워서 지금 유명한 게 아니라 표현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기 때문인데 무엇을 강화시키냐면 우리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 되죠. self-portrait, 자화상, 자기를 그린 그림이죠. 자화상의 긴 역사를 강화하기 때문에 유명한 거야. The selfie portrait showed to others the status of the person depicted.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뒤에를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selfie라고 문장이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어갈 때 the self-portrait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죠. 지금 이 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파트는 뭐냐면 글의 글감이 마치 selfie와 portrait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계속 키워드를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쌤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self-portrait 하고 여기서 또 다시 selfie라고 오죠. 그리고 밑에서 self-portrait도 바뀌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는 또 self-portrait이랑 뭐 selfie랑 둘 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키워드가 지금 selfie에서 portrait 갔다가 다시 selfie에서 portrait으로 가고 있는 구조라고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어쨌든 selfie랑 portrait, 그러니까 self 지금 생략된 거, portrait이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하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셀카라는 게 유명한 이유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자화상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나왔죠. intensify. 사실 수능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어의 강세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어떤 단어의 강세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intensify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왜냐하면 이 selfie라는 게 유명한 이유가 강화시키기 때문이야. 무엇을? 자화상의 역사를. 지금 자화상이랑 selfie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intensify를 뽑아야 되고요. selfie랑 그 self-portrait의 관계성이 지금 명확히 드러났죠. selfie랑 portrait이랑 완전히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요. 이것의 강화된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거의 모든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 밑에 지문은 사실 부가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였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첫 문장 보고서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밑에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쌤이랑 같이. The self-portrait showed to others 에서 여기 헷갈리면 안 되죠. showed to others는 수식이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status, 지위를 보여줍니다. of the person depicted. 뒤에서 수식을 받는 거죠. 묘사되는 사람의 지위를 보여줍니다. 당연한 얘기. In this sense, what we have come to call our own image. 자, 그래서 이미지라고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건요. 뭐냐면 dash가 나와 있는데 이 dash는 그냥 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라는 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the way we think we look.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 요거랑 the way others see us.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간에 닿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터페이스 바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first and fundamental object of global visual culture. 너무 어렵다. 쉽게 해석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제 국제 시각 문화에서 이렇게 돼 있는 그냥 세상에서 국제 시각 문화에서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 물체 object가 바로 이미지다. 그냥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셀프 포트레이트나 셀프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셀피라고 하면서 그 셀피가 무엇을 묘사하냐? 자, 아까 전에 셀프 포트레이트이 묘사하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셀피로 오면서 셀피가 무엇을 묘사하는지 얘기하고 있죠. 요 흐름을 되게 재밌잖아요. 흐름 잘 봐야 돼. The selfie depicts the drama. 그래서 셀카는 무엇을 하냐면 묘사합니다. 드라마를 묘사하는데 어떤 드라마야? Of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그냥 우리 스스로의 일상적인 삶이요. 그 삶을 묘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어떤 이제 긴장 속에 있는 거야. 어떤 긴장 속에 있어요? Inner emotions. 내부적인 감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셀카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셀카 찍는 거 좋아하죠? 우리 인스타 피드에 이제 올리잖아. 자기 예쁜 얼굴. 그러면 어때요? 딱 올렸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사진을 올렸어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있니? 너 왜 이렇게 어색해 사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감정은 기쁨이야. 근데 남들이 나를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기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다 이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가 들어가죠. 왜 별표냐면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s expansion. 쌤이 어디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응? 여기가 중요하죠. 너무 좋아.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s expansion.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나왔어요. self-portrait이 intensify 한다는 걸 그대로 다시 동어 반복. self-portrait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요거 강화한다랑 똑같은 얘기죠. 지금 같은 얘기 2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self-portrait이 expansion 돼서 셀피가 된 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셀카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의 어리고 도시의 network majority 다수가 reworked 재작업을 했습니다. The history of the self-portrait 그 자화상의 역사를요 to make the selfie into the first visual signature of the new era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비시각적인 신호로 셀피를 만들기 위해서 재작업을 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뽑으시겠어요? 어떤 문장?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문장. 이거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요거. At each stage of the self-portrait expansion. self-portrait, 자화상이 확장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했어야 되는 부분.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혹시나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비교를 조금 해줄 건데요.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퀴즈. 셀카가 있고 자화상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글에서 잡아야 되는 키워드는 이 둘 간의 관계성이죠. 근데 그 관계성이 봐봐요. 자화상이 옛날부터 있었어. 그래서 그걸 셀카가 똑같이 그 흐름을 반복하는 겁니까? 이게 1번. 아니면 강조하고
확대하는 겁니까? 이게 2번이라 했을 때 1번, 2번 중에 어떤 게 이 글의 주제예요? 당연히 이거죠. 절대로 이 글을 이해할 때 자화상의 역사를 단순히 셀카가 반복한다고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단어로 강조를 하죠. intensify, 그 다음에 expansion.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절대로 반복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강화한다라고 관계성을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다음 선지로 이제 가볼게요. 1, 2, 3, 4, 5번을 보니까 자, 1, 2, 3, 4, 5번을 보니까 1번에 Art itself is just a temporary trend in art history. 아트 히스토리는 당연히 이제 자화상을 의미하죠. 선생님이 방금 그랬죠. tempora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일시적인. 그럼 셀카가 일시적인 트렌드냐? 그러니까 자화상 그 그림 역사에서 일시적인 트렌드가 셀프냐?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반복성의 맥락에서 이 글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잘못 읽었을 때 답을 예로 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글이 그러니까 자화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셀카가 그냥 자화상의 다른 버전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A 1번을 골랐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단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 없다. 2, 3, 4번은 완전 딴 나라 얘기. Fantasy or reality. real, 지금 우리 사실성에 관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The selfie 땡땡 무엇이냐면요. Symbol of self-oriented global culture. 우리 국제적인 문화 얘기 나왔지만 이 글의 주제가 지금 국제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도 어렵다.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둘 다. 여기서는 end니까 종말, 끝이니까 종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self-portrait이 종말됐다는 거야? 아니면 강화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화돼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정답은 5번밖에 안 되는데 5번을 읽어보면 selfies, 셀카들. The latest innovation in representing ourselves.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최신의 혁신입니다. 자, 혁신이라는 단어에다가 blank 치시고 이게 바로 어떤 단어랑 연관이 돼요? 아까 봤던 expansion 또는 intensify. 단순한 반복으로 읽었으면 1번 체크했을 텐데 그거 아니고 답은 5번이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해당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률, 아니 오답률 6위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유형들 있잖아요. 과거에 빈칸, 순서, 아니면은 그 문장 삽입 이런 유형에서 크게 어렵게 내기보다는 우리가 쉽다고 생각한 유형에서 자꾸만 헛발질을 하게끔 기습으로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우리가 주제 찾기, 아까 쌤이 이제 유형 2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주제랑 추론. 주제 쪽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